연일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소말리의 행동에 한국을 넘어 일본과 이스라엘, 태국까지 과거를 상기시키며 관종 유튜버의 최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버들과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도 어텐션 시커, 소위 말하는 관심종자, 관종에 대해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조니 소말리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조니 소말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사는 38세 흑인 여성 나디아입니다. 직업은 언론사에서 기사 정리를 담당하는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분노와 걱정이 교차하며 하루 종일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며칠 전 한국에서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가 한국에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올라왔고, 같은 흑인이라는 이야기를 접하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히어로물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영웅들이 악당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과 캐스우먼, 그리고 우리의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까지, 심지어 저는 마블의 만화책과 영화도 모두 섭렵했죠. 세상이 검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악과 싸우는 영웅들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가 언론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도 그런 어린 시절의 꿈과 연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슈퍼맨은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였고, 스파이더맨은 데일리 뷰글 신문사에서 사진기자로 일하며 각종 사건과 범죄에 관한 정보를 얻곤 했잖아요. 히어로들의 여러 범죄를 다루는 장면은 제 어린 시절 꿈을 자극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사회의 불의를 밝혀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언론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영웅이라는 것은 인류보다 더 우월한 운동신경과 초능력, 과학기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며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불의를 보면 맞서는 사람 모두를 지칭한다는 생각으로 변했죠. 꼭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경찰이나 소방관, 심지어 범죄자를 때려잡는 일반인들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일반인들도 모두 영웅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킥복싱과 주짓수, 검도 등을 배웠고 20대 후반부터는 한국의 태권도도 배웠었죠. 최근엔 종합격 투기를 취미 삼아 몸과 마음을 단련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늘어놓았네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이번에 조니 소말리 사건을 접했을 때 그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은 바로 인종적 문제였습니다. 흑인인 조니 소말리의 무분별한 행동이 혹시라도 한국인들에게 흑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되었거든요. 한국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어딜 가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한국에 관한 관련 기사가 저희 언론사에선 적어도 2개 이상은 매일 다뤄요. 보통 언론사에서는 그 나라와 지역에 맞는 이슈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초부터 한국 문화와 한국 컨텐츠, 한국의 K-팝에 관한 이슈가 체감상 매일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인, 특히 흑인인 조니 소말리가 악행을 저지른 사건이 화두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금지된 행동을 일부러 저지르고 사람들을 모욕하며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모으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더구나 그가 저와 같은 흑인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화는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총기나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미국인이 악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은 오죽할까요?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잖아요. 한국에서 소말리를 제압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분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흑인이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혹여나 한국인들이 흑인들을 다 싸잡아서 차별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도 했죠. 저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미국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졌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존이 소말리 관련 기사를 정리하고 난 뒤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체육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체육관은 저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일이 터졌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가오더니 휴대폰을 들고 저를 둘러싼 거예요. 야, 나디야, 이거 봤어? 친구들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영상은 다름 아닌 존이 소말리의 만행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나 이거 직장에서 정리하고 왔어. 진짜 너무 화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분노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저처럼 흑인들이라 그들의 반응도 격렬했어요. 이 자식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깝치는 거야? 라며 분노했고, 또라이 같은 놈들은 맞아야 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폭발했으며, 그중 한 명은 샌드백을 강하게 돌려차며 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담글 거야 라고 말했죠. 친구들이 분노를 터뜨리니 저도 모르게 동화되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샌드백을 힘껏 내리치고 사이드킥을 후려갈겼어요. 순식간에 체육관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체육관에 있던 다른 운동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우린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둘러앉아서 존이 소말리의 또라이 짓들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며 휴대폰을 쥔 채 각종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하다 보니 소말리라는 인물은 각 나라에서 금지하는 행동들, 인종차별, 반정치적 행동들을 하며 관심을 끄는 어텐션 시커였어요. 그야말로 관심병이죠.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걸 한국어로 관심종자라고 하더군요.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경이롭다는 말도 하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그 순간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체육관 관장 친구가 기막힌 일을 벌인 거예요. 존이 소말리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샌드백에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 있는 모두에게 소리쳤죠. 여러분, 오늘은 2배, 3배 더 힘차게 타격해봅시다. 모두 덤비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체육관의 열기는 다시 불타올랐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샌드백을 강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그 에너지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운동이 시작되었죠. 저도 옷을 갈아입고 뜨겁게 운동을 하던 도중 스파링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존슨이라는 친구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존슨, 무슨 일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그러자 존슨이 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호흡도 거칠었습니다. 존슨은 말했습니다. 저 자식,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죽여놓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당황하며 존슨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존슨, 나도 화가 나. 하지만 검색해서 봤듯이 지금 한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잖아.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존슨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이 땅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도 수백 년이 걸렸어. 그리고 난 동양인들이 흑인들을 아직까지 차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백인보다 흑인을 더 차별하는 세상이 저 자식 때문에 다시 심해질까봐 화가 나는 거야. 존슨의 말을 듣다 보니 저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고 존슨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을 마치고 체육관을 나서며 인사를 나눈 후 존슨과 함께 근처의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과 음식을 시키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존슨은
휴대폰을 열심히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존슨, 뭐해? 존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폰을 덮어두었습니다. 저는 존슨에게 기분을 풀라고 말하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존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의 할머니는 한국인이야. 할아버지는 흑인이었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 그때 당시에 흑인들은 전쟁에 지원을 많이 했거든. 미국에서는 흑인으로 차별을 받고 살아갔지만 군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미군으로서 대우를 해줬으니까. 저는 존슨의 말을 듣고 존슨이 왜 그렇게 분노가 차올랐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말리가 한국에서 한 행동 중에 동상에 했던 짓 있지. 그 동상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해. 일본이 한국의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데리고 가서 성노예로 사용했어. 그걸 위안부라고 하고 강제징용된 소녀들의 아픈 마음을 기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거야.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존슨은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보던 눈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나의 할머니가 강제징용을 당한 위안부였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기록들을 찾아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분노가 차올랐었어. 인간이 인간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돼. 흑인들이 미국에서 백인들의 노예로 생활했던 것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게 공감이 되고, 아픔이 있는 나라에서 과거 노예로 생활했던 흑인이 저렇게 깽판 치고 다닌다는 게 부끄럽고 화가 나. 저는 존슨의 말을 들으며 덩달아 분노가 차오르면서도 존슨이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존슨은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말리를 대신해 미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고, 아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SNS에 소말리 관련 게시물에 미안하다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 명의 관심종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도 생긴다는 생각이 들며 화가 났어요. 저도 존슨에게 직장에서부터 체육관에 올 때까지의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히어로가 나타나서 정의 구현을 해주면 어떨까에 대해 얘기하니 존슨은 그제서야 피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다며 저를 놀려댔죠. 다시금 기분이 조금 풀린 우리는 자리를 마무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소말리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은 한국에서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하는 생각에 천천히 읽어봤는데 다름 아닌 소말리와 함께 방송을 하던 패거리의 신상 정보가 한국의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신상을 조회하는 것은 경찰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한국은 인터넷의 강국이라서 그런지 신상을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을 본 저는 체육관 친구들에게 신상 정보를 공유를 했고 소말리뿐만 아니라 패거리들도 한국에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가장 큰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뜨거운 분위기로 운동을 하던 것만 생각해서 장난삼아 공유한 글이 지금 글을 쓰는 제게 큰 고민거리로 눌러앉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이 절 반겨주었고 역시나 친구들은 제가 공유한 검색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현재 소말리 패거리를 황금 고블린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금 고블린이 무슨 얘긴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PC게임에서 황금 고블린이라는 몬스터를 잡으면 수준 높은 아이템을 주는데 한국에서 소말리에게 주먹질 한 사람들이 영웅,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며 네티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힘 좀 쓰는 네티즌들이 신상을 조회하고 말 그대로 황금 고블린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죠. 저는 다시금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이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감탄하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왜 허전한지 알아보려 하는 순간
번뜩이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죠. 바로 존슨이었어요. 존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존슨이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순간 술집에서 나눈 얘기들이 떠올랐고 곧바로 존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걱정이 되기도 하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차올랐습니다. 혹여나 소말리 패거리에 분노하여 이성을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체육관을 나서며 존슨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마치고 존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존슨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바로 받아서 물었어요. 존슨,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체육관에 나오지 않았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존슨의 숨소리만 들렸고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나디야, 소말리 패거리는 선을 넘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저는 존슨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돌이킬 수 없다니?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의 정적이 흐르다가 존슨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형님들에게 어제 너에게 얘기한 이야기를 했어. 그러자 형들이 흑인의 수치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소말리를 잡으러 가겠대. 한국에서 징역을 선고하지 않으면 바로 한국에서 응징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보낸 소말리 패거리 중 한 명인 준호라는 흑인이 미국으로 귀국했다는 정보도 알게 돼서 형들이 찾아낼 거라고 하더라고. 이 형들은 다 어릴 적부터 나와 알고 지낸 형들이고 이 형들의 할아버지들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거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형들이라 엄청 화났고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공유한 내용 때문에 이를 키우게 된 것 같아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존슨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존슨, 만약 너의 형들이 타국에 넘어가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질 거야. 더군다나 흑인을 넘어 미국인을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어. 이건 당장 말려야 해. 하지만 존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정의구현에 나서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찾아보니 한국에서 경찰들이 소말리를 붙잡아두고 조사를 하는 게 소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어. 한국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처벌이 미약하면 안 된다는 말도 돌고 있고 이건 간과할 문제가 아니야. 패거리 중에 행크라는 놈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사고를 쳐서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던데 그리고 한국에서 소말리가 하는 만행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놈이래. 각 나라에서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소말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식은 벌조차도 받지 않고 있어. 상식 밖에서 행동하는 건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야. 그런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타국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존슨에게 말했습니다. 존슨,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폭력은 아닌 것 같아.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인간 세상에서 제일 유일한 처벌인 것 같아. 선택은 너의 자유야.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존슨은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 금지까지 했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기사가 줄을 이었고 수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 소셜미디어에서는 소말리가 한국과 더불어 태국, 이스라엘, 일본에서 벌인 추악한 행동에 대한 요약 정리부터 황금고블린 추적반까지 개설되어 여론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소말리 패거리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정의구현을 하자는 네티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소말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인이 처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명의 또라이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낸다는 것이 놀라우면서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미국으로 강제 송환한 뒤 미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국의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혼란만 가중되고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히어로들의 정의구현처럼 소말리 패거리들에게도 정의구현을 하여 한국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국인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의 법을 자세히 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미국인들이 소말리 패거리에 대한 응징을 한다고 할 때는 부추기진 않았으면 해요. 복수해주면 좋긴 하지만 또 다른 가해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차라리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그나마 편했을 텐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회사에서 이 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드문드문 볼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인데 하나의 관심종자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취재를 하러 출장을 가던지 미국 내에서 진지하게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을 형성할지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흐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